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각 부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무려 1.58%나 상승했습니다. 41.65포인트나 좀 상승을 해줬는데, 대단히 좀 놀랍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해서 0.9% 상승을 해줘서 899.34로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놀라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좀 상승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좀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받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장기로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강세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강세 유지가 좀 됐다는 부분이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세게 좀 들어와 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이 대단히 좀 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최근에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오전에 좀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또 유입되면서 시장이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MSCI 지수 리밸런싱에 의해서 11월 말일자에 주가 변동성이 컸습니다만은 이틀 만에 회복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는 하루를 목격하는 날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 수급이 유입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일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랐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오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순매수로 끝났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핫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뭐 대형 종목 적절한 걸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그런 장세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이제 중형주나 약간 개별 쪽의 성격을 종목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한 하루다라고 좀 말씀을 더불어서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오늘 뭐 삼성전자나 그 LG와 포스코 등 86개사가 신고가의 날이다라고 내용이 좀 나와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좀 많이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은 이 종목 쏠림 현상이 아주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목 쏠림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 심리를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는 미국 경기 부양책 기대에 따른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죠.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상승 요인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전일 그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약 9천억 원 달러, 9천억 달러의 규모의 경기 부양책 법안을 제안한 소식 등이 이제 증시의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의약품청 EMA라고 하죠. 이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백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적극적인 반도체 순매수세 또 국내 증시 상승에 많은 기여를 한 거죠. 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또 약화되는 부분도 나오죠. 이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부정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사실 지수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위치에 좀 놓여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얘기하는 게 버핏 지수인데요. 이 버핏 지수 개념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170%를 돌파하는 그런 비율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120%가 넘어가게 되면 120%입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700포인트가 넘어가면은 120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과열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70이 넘었죠. 예, 정책적인 요소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경계가 좀 가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추가적인 부양책의 기대라든가 그리고 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어떤 그 상용화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더불어서 또 신흥국 쪽에 자금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도 뭐 인도, 중국, 한국 이렇게 다 유입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형주 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빨리 좀 팔아주는 컨셉이 좀 맞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외국인 수급 유입 중인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의 매매가 맞지 않느냐 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은 3,152억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마이너스 623억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끝났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260억인가요? 그 정도 이제 순매수가 좀 들어와줬죠. 정확하게 265억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순매도가 623억인데 다 커버하고 265억이 추가로 더 들어왔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 상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장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은 외국인의 반도체 중심의 매수세가 상당히 주목을 좀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공인 인증서 폐지에 따라서 이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핫한 하루였지만은 수익은 좀 뭐 재미가 없는 하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어쨌건 뭐 최근에 좀 주목받는 섹터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보안주입니다. 제가 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금일 뭐 12월 10일이죠. 이 12월 10일부터 이 공인인증서 이제 폐지가 되면서 민간 전자 서명 활용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폐지가 된다면은 뭐 서버 보안이라든가 이 공인인증서 대체 생체 인식 부각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정보인증이라든가 라운시큐어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중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은 한국정보인증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 한국정보인증은 우리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이렇게 변동성이 커서 주가가 빠졌을 때 추후에 좀 추가로 살 수 있는 종목을 진행하셔야 됩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재무적 안정성이 결여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312%, 부채 비율이 뭐 30.17 정도가 나와요. 안정성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성장성 대단히 좋습니다. 수익성도 좋고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은데 최근에 수급과 차트도 대단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더 이제 전자신분증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상당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등이 나왔죠. 예,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가격 조정 나왔을 때 사시면은 또 이렇게 좀 심심해요. 예, 심심하지만은 그래도 가격 조정이 좀 나온 시점에 좀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9,930원인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혹시 뭐 한 9,000원대,
9,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한번 빠지면은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가져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한국 정보 인증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목이 되는 내용은 이제 반도체 부분이에요. 내년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컨센서스가 이 보릿고개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예, 볼게요.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가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순이익단에서 증가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전분기 대비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면, 감소가 되는 걸로, 이게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예,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이렇게 4, 4분기 때 감소하는 보릿고개, 내년 1분기 때 감소하는 보릿고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죠. 2021년 반도체 업황 1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업황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DB 하이텍 정도의 흐름은 늘 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금일 특징주 중에서는 뭐 하나투어라는 종목도 상당히 상승했고 뭐 동훈아라텍, 만도, LG와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기존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좋은 종목을 끌고 가시는 분 입장에서 중장기로 봤을 때 만도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을 좀 무시를 하고 좀 들고 가자는 취지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개별 종목을 뭐 이렇게 핫하게 오른 종목들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꾸준하게 좀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주는 컨셉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도는 그런 거죠. 내년에 이제 자동차 섹터, 자율주행차 섹터 이런 부분이 주목받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아다스에 대한 어떤 향후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거죠. 54,100원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6만 1,000원 정도 잡았을 때 목표가는 한 12.8% 정도 남아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목에 차 들어가는 느낌인데 아직은 상승력이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추세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도를 한번 주목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고 위에서 이제 표시된 것처럼 아다스 부분의 성장 지속으로 올해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장 막판에 좀 접어들면서 이렇게 끝났어요. 아까 제가 오전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00억대 정도 됐는데 장 종료 후에는 플러스 260억대 정도로 끝났고요. 수급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이상 순매수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5천억대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반도체 업종 집중 매수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하는 기염을 좀 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핫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 좀 주목할 만한 그 주요 핵심 내용은 개인 공매도 기회가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한국증권금융이 2월 말 기준에서 715억 원 수준인 개인의 주식 대여 물량을 1조 4천억 원 규모로 20배 늘리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2일, 금일이죠, 금일. 개인 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가 이제 개최가 됐는데, 이날 발표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 개인이 공매도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62.8%, 36.1% 각각 이렇게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공매도 시장에서 소외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하는 내용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공매도 제도를 없애진 않고 순기능인 그 뭐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 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눈에 좀 띄었고요. 이 금값이 4개월 만에 20% 하락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3년여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주목되는 주요 이슈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뭐 이외에도 뭐 전반적으로 아까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 상향에 국내 반도체가 동반 상승을 했고요. 내년 초에 설비 증설이 제한적인 가운데 수요 증가로 수급 개선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서 뭐 4분기, 1분기 이 보릿고개가 살짝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이 종합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됐던 여행주, 여행주 화이자 모더나 미국 유럽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의 관련주가 부각이 됐는데 이제 서서히 뭐 이런 어떤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서울 옥션 미술품으로 세액 납부 제도 도입 기대감이 주목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서울 옥션이 그렇게 되면은 작품들이 좀 많이 팔리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효성화학이 아주 특징적으로 좀 올라와 있어요. 예, 폴리프로필렌 업황 강화 대표 수혜주로서 급등을 했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화학 살짝 한번 볼까요? 효성화학. 예. 예.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무려 뭐 17.4%는 올랐는데 그동안 이제 횡보 가격을 마무리하고 오늘 급등해주는 모습인데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예, 들어온 상태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주는 컨셉이 좀 나와주고 있고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출액 3년 이평선과 1년 이평선이 정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식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15만 8,500원이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20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상승 여력은 26.2% 정도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N자형으로 해서 꾸준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성화 좀 뭐 상승력이 남아 있으니까 뭐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조금 눌렀을 때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 주요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학력고사인데요. 요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전체 주식시장이 1시간 늦게 시작을 하고 1시간 늦게 마칩니다. 통상 9시에서 오후 3시 반까지인데요.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이렇게 장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소외를 받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조차도 뭐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끈기 있는 투자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제가 그 이데일리에 출연을 해서 말씀드린 종목이 예, 컴투스입니다. 뭐 전일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컴투스를 안내를 드렸고 오늘 무려 뭐 6% 이상 상승을 해줬습니다. 예, 해줬는데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100년 전쟁. 두 번째는 8천억 원 가량의 현금이 있어서 내년에 뭐 M&A 건 등을 좀 시행하면서 기업의 성장 발판을 해당 현금을 가지고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투수 좀 잘 보셔야 되고요. 현재 지금 가격이 14만 2,100원인데요. 목표가 15만 원 잡으면은 전일에는 한 10%, 한 11% 정도 상승력이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5.6%예요. 근데 19만 원까지 잡으면은 30% 이상의 상승력이 남아있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어쨌건 올라서 못 잡은 분들은 좀 빠졌을 때 한번 대응해 보는 방식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상당히 좀 지수는 올라가고 그렇지만은 생각보다 좀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인 것만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좀 잘 좀 대응하시고 시장에 대한 경계 심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에 좀 찬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적극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아주 짧게 매매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좋은 종목을 모아가는 컨셉으로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고 이 단기 변동성에 너무 대응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시장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급등한다고 해서 막 따라가고 해서 이렇게 좀 손실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무료 카톡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카톡방을 통해서 무료 주식 정보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실시간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애를 좀 쓰고 있는데 잘 캐치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